우선 이제 하나 생각해 볼게. 만약에 이제 뭐 누군가 물었을 것 같아요. 이제 기체가 뭐냐? 아니면 액체가 뭐냐? 고체가 뭐냐?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각각 그걸 어떻게 얘기해 보고 싶어요? 뭐 고체는 딱딱하고 액체는 꿀렁꿀렁 기체는 날아다녀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무슨 말이겠죠? 뭐 어떻게 언급을 하는 게 그 가장 이제 좀 적절한 표현이 되겠냐는 거예요. 자, 우선 그 기체를 구성하는 입자들끼리는 어쨌거나 운동 에너지가 있어요, 없어요? 운동 에너지가 나타나겠죠. 그죠? 자, 근데 기체를 구성하는 입자들 사이에는 위치 에너지가 어떨까요? 위치 에너지가 매우 작게 나타나겠죠? 왜? 입자 간 거리가 멀기 때문에 무엇이 거의 나타나지 않죠? 인력이나 청력이 거의 나타나지 않죠. 물론 뭐 그 조금 나타나는 인력도 뭐 어떤 기체끼리는 좀 더 크다 작다지만 이런 식으로 다른 상태랑 비교를 할 때는 기체상에서 나타나는 분자 간 인력은 거의 무시할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죠? 자, 그럼 이때 고체의 경우는 고체를 구성하는 성분들의 운동 에너지가 어떻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건 뭐 거의 0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런데 고체를 구성하는 입자 사이의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 위치 에너지는 거의 0에 가까울까요? 의미 있는 값이 나타날까요? 충분히 의미 있는 값이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왜냐면 고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서로 멀리 퍼져 있는 거예요. 굉장히 성분 간 거리가 가까운 거예요. 성분 간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인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크게 나타나서 위치 에너지가 충분히 음수값이 될 거라 이런 얘기지.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러면 중간에 있는 액체. 자, 액체를 구성하는 분자의 운동 에너지 어때요? 충분히 나타날 수 있죠. 자, 그 다음 액체를 구성한다고 했을 때 성분 사이의 위치 에너지는 어때요? 위치 에너지도 충분한 의미를 갖고 나타날 수 있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기체가 뭐냐, 액체가 뭐냐, 고체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이런 식의 역학적 에너지 관점에 표현을 하는 게 조금 더 적절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훨씬 더 이게 뭐냐면은 좀 더 멋들어지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 요런 역학적 에너지의 차이 때문에 사용하는 표현이 있어요. 어떤 표현이 있냐면 봐봐. 여기에 있는 그 보시다시피 고체이죠, 고체. 고체는 운동 에너지가 거의 나타나질 않죠. 그런데 기체하고 액체는 운동 에너지가 잘 나타나죠. 그래서 기체와 액체를 한꺼번에 뭐라고 불러요? 유체라고 부른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유체라는 이름을 쓰는 것은 누구에 반한 표현이다? 고체에 반한 표현이 유체가 되는 거라고요. 뭐 많이 아시겠죠? 알겠죠? 자, 근데 이때 기체는 위치 에너지가 거의 나타나질 않죠. 그런데 나머지 두 상태는 위치 에너지가 잘 나타나죠. 그때 쓰는 말이 뭐예요? 그때 쓰는 말이 condensed phase예요. 우리말 번역은 응축상. 알겠죠? 그래서 기체, 액체, 고체라는 표현도 쓰지만 유체나 응축상이라는 말도 쓴다 이런 얘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좋아. 그러다 보니 액체와 고체는 그래서 사실 밀도가 어떨까요? 밀도가 어떨까요? 같지는 않겠죠. 뭐 다르니까 같지는 않아도 매우 뭐하다? 비슷합니다. 둘 다 응축상이라서 밀도 차이가 뭐 나기는 나지만 굉장히 비슷하다 이런 얘기인 거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 이때 밀도에 따른 그 상도표 차이. 자, 아까 슬쩍 언급을 했는데 여기서 어떤 그림이 나타날 수 있냐면 이런 그림이 나타날 수도 있고 이런 그림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예를 들어서 어떤 기준 압력에 대해서 어쨌거나 이제 저온 조건으로 가면 여기가 이제 고체고 여기가 액체고 여기가 기체고 어떤 기준 조건에 대해서 여기가 고체고 여기가 액체고 여기가 기체고 이렇게 이제 항상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때 아까 이제 클라페이롱식 언급을 하면서 이렇게 고체 액체에 대해서 접선의 기울기를 비교하면 이런 식으로 음수가 나올 땐 누가 더 고밀도? 여기 있는 이 액체가 더 고밀도. 알겠죠? 그다음 이 경우는 어디가 더 고밀도? 고체가 더 고밀도 라고 해석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얘를 직관적으로 어떻게 외워도 좋냐면 좀 더 고밀도에서 단단하니까 이 직선을 민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얘가 힘이 세니까 에이 더 밀어야지 해서 접선의 길이가 음수. 얘가 더 고밀도니까 얘가 밀어서 접선의 길이가 양수 뭐 이렇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고체 액체 밀도가 어떻다고요? 실제로는 매우 비슷합니다. 아주 많은 경우에서.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는 이게 물과 얼음의 경우도 밀도가 같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물의 밀도를 얼마로 잡아요? 물의 밀도를 1로 잡잖아요. 그럼 얼음의 밀도는 0.9998 뭐 이 정도예요, 사실은. 사실 큰 차이가 없다고 알겠죠? 그런데 그게 비슷하다 못해 가상적으로 같다고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냐고. 같다고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이해했죠? 나 지운다. 지우자. 그러면 세 번째 3 고체 밀도하고 액체 밀도가 같은 가상적 상황에선 그림이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자, 어떤 기준 압력에 대해서 뭐 밀도가 같건 뭐건 간에
어쨌거나 저온에서는 고체로 있을 거고 뭐 중간쯤에서는 액체로 있을 거고 아주 고온에서는 기체로 있을 거고 뭐 이건 달라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둘의 밀도가 같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느냐? 자, dp dt. 자, dp dt가 어떻게 표현된다고요? 델타 sm 나누기 델타 vm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때 잘 봐요. 밀도가 같다면 1몰의 부피가 서로 어떻다는 얘기겠어요? 같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그 차이는 얼마겠어요? 바로 이 값이 0이 되면서 얘가 뭐가 돼? 무한대가 되는 거지. 접선의 길이가 무한대가 된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요거. 아시겠죠? 알겠죠? 자, 그런데 아까 뭐라고 그랬었냐면 이 위에 모든 온도가 뭐라고 했죠? 이 위에 모든 온도가 뭐라고 했죠? 끓는 점이라고 했죠. 이 위에 모든 온도가 뭐라고 했죠? 어느 점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어느 점이 압력 조건에 무관하게 일정해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예를 들면 끓는 점 봐요. 끓는 점. 압력이 변하면 끓는 점이 변해요, 일정해요? 압력이 변하면 끓는 점이 변하잖아요. 함수 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 압력이 고압이건 압력이 저압이건 끓는 점이 계속 어는 점이 계속 요 온도로 고정이 돼 버린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때 묘하게도 하필 그렇게 되면 어는 점과 삼중점도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삼중점도 같아지게 되겠죠. 삼중점 온도는 어디예요? 여기가 트리플 포인트잖아요. 그럼 이렇게 딱 접선의 길이가 무한대가 돼버리면 어느 점이나 삼중점이나 구분이 안 되겠죠. 알겠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접선의 길이가 매우 가파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삼중점의 온도는 보통 정상 어느 점하고 큰 차이가 없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기울기의 차이가 나도 음수가 돼도 약간 음수, 양수가 돼도 약간 양수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상 어느 점이라고 하는 거하고 삼중점은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요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건 아까 누가 물어가지고 그걸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됐죠? 됐죠? 오케이. 됐다. 자, 그래서 요 내용 마지막으로 하고 그 다음 연력학 가보도록 하겠습니다.